장사 감으로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입니다. 업로드가 조금 늦었어요. 한 2주 만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조금 바빴고요. 굉장히 대목을 좀 많이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장님들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하락하는 그런 관계로 많은 사장님들이 또 이제 질문도 주시고 많이 만나자고 요청도 하시고 하셔서 조금 타이트한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요, 계속 이제 배달의 민족 얘기만 좀 했으니까요, 다른 플랫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땡겨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딜리버리 마케팅의 핵심은요,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고 다른 플랫폼들도 최대한 알뜰살뜰하게 활용하는 게 사실은 딜리버리 마케터의 하나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고객들은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기요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요기요만 사용을 하고요, 뭐 쿠팡이츠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쿠팡이츠만 또 사용을 하시고요. 땡겨요나 이쪽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을 때 그쪽에서 이제 어떤 사은품이나 쿠폰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들도 항상 존재하고 계십니다. 고객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각각이 별도의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땡겨요나 배달특급 같이 후발주자로 새로 시작하는 곳들은 쿠폰이나 이런 거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먹을 고객이 이런 플랫폼이 새로 나올 때마다 이동해가지고 한번 먹을 자기의 식사를 다른 쪽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도 땡겨요라는 플랫폼이 지금 싸이를 앞세워서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땡겨요가 광고를 하고 나서부터 MAU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유저 수가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싸이 TV 광고를 하기 전에 땡겨요를 이용하는 총 고객의 수가 한 16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8월 기준으로 약 67만 명으로 약 400% 가까이 사용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말인즉슨 땡겨요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매출이 늘어났다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매장도 땡겨요를 5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매출이 크지 않았습니다. 6월달에 한 11만 원 정도? 굉장히 미미하죠. 없는 것보다 조금 낫다 그런 느낌으로 이 땡겨요를 진행을 했는데요, 땡겨요에서 주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하고 나서 8월달 기준으로 땡겨요 매출이 72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쿠팡이츠는 배달비나 이런 것들이 좀 높기 때문에 세팅값을 좀 나쁘게 해놨고, 그리고 최근에 쿠팡이츠 매출이 좀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땡겨요가 쿠팡이츠보다 매출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땡겨요 매출이 지금 급상승 거의 700% 가까이 오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렸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땡겨요에 들어오시는 고객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를 보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땡겨요에서 제공하는 쿠폰, 그리고 땡겨요는 지금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입점한 점주님들에게 나눔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쿠폰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 가입하시면 20만 원을 줍니다. 그 20만 원을 사장님이 사용하고 싶은 만큼 그 쿠폰을 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발행한 쿠폰이, 예를 들면 고객이 2,000원짜리 쿠폰을 사용해 가지고 주문이 들어왔다. 그럼 그 2,000원을 사장님이 내는 게 아니고 땡겨요에서 정산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통 20만 원 정도 이제 정산을 해주고, 이게 다 쓰게 되면 다음 달 10만 원 또 이렇게 다시 충전해 줘가지고 땡겨요에서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쿠폰 나눔 지원금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더 많이 고객들이 들어올까요? 자,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쿠폰을 걸었을 때는요,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땡겨요 어플 상에서 보게 되면 쿠폰 비용이 큰, 예를 들면 만원 쿠폰을 쓰면은 땡겨요 가장 상단 부분에 맨 앞쪽에 쿠폰이 노출이 되게 됐습니다. 땡겨요에 들어오는 고객들은 기존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쿠팡이츠를 사용하던 고객들일 거고, 여기 온 거는 이제 어떤 뭐 할인이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려고 들어온 고객들일 거예요. 마케팅 용어로 체리피커라고 합니다. 체리피커가 어떤 뜻이냐면요, 케이크 위에 체리가 하나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그 체리만 양치처럼 쏙 빼먹는 그런 행동을 체리피커라고 해요. 아니면은 나무에 체리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탐스럽고 좋은 것만 쏙 빼가지고 먹는
이제 그런 행동을 이제 체리피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사품이나 미끼 상품들만 쏙쏙 빼가지고 이용하는 고객들을 체리피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홈플러스에서 지금 당당치킨 되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홈플러스가 사실 당당치킨만 팔아가지고 돈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고객이 와서 당당치킨만 쏙 빼가지고 그것만 구매해서 간다. 그럼 그게 체리피커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체리피커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땡겨유에서는 10,000원까지 쿠폰 금액을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이 쿠폰 비용을 땡겨유가 일정 금액 안에서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쿠폰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은 20만원 지원을 해줬을 때 10,000원짜리 쿠폰을 20장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시켜 놓으면은 20건의 주문이 들어오고 그러면 40만원이잖아요. 적어도 40만원 정도의 매출이 있고 내가 우리 가게는 손해가 없는 그렇게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5,000원짜리 쿠폰을 만들어 놓으면 거의 40건의 주문을 추가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1,000원이나 2,000원 했을 때 효과가 크지 않아서 5,000원 이상 쿠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배포를 했더니 주문 수가 좀 크게 늘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쿠폰을 다 써가지고 주문 수는 확실히 좀 떨어졌는데 이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배달 앱이든 선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고객들은 이 배달 앱에 들어와서 뭔가를 구매를 하거나 그럴 때 맛있는 집, 주문이 많은 집에서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땡기유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 계신 사장님들은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폰 지금 지원해줄 때 사람들이 많이 안 쓸 때 구매 경험을 고객에게 주면은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먹어보고 만약에 이 고객이 배민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남는다 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 가게에서 계속 구매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쿠팡이츠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선점돼 있던 가게들이 굉장히 큰 효과를 봤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은 새로 시작하는 플랫폼을 선점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땡겨유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배달앱에서 맛집들을 찾는데 리스트를 기존의 배민이나 요기요처럼 카테고리를 들어가지 않고 하나로 쭉 늘어져서 보여주는 그런 UI를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이 가게가 잘 되는 가게처럼 보일 수 있게 전체 리뷰수의 누적치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올 초에 그 쿠팡이츠에 들어갔던 가게들은 기간이 길잖아요. 12개월 동안 이제 영업을 했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영업한 리뷰의 누적 개수가 보일 거고, 올 12월에 새로 들어온 데들은 리뷰가 거의 없다, 0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봤을 때는 신규 매장보다는 기존의 오래된 매장에서 구매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땡겨유도 아마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플랫폼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배민에 비해서 후발주자 플랫폼 요기요나 쿠팡이츠는 전체 입점되어 있는 가게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 입장에서 진짜 맛있는 집이나 이렇게 구매가 확장되지 않는 그런 거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 사실 다시 배민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을 좀 더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땡겨유는 현재로서는 그런 그 UI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땡겨유가 확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비슷한 잘 나가는 매장을 우대하는 그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 시작하는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가 이익을 취할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널리 관심을 좀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겨유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쿠폰을 활용하는 거나 이제 고객 관리 기능도 기타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고도화가 된 것 같아요. 쿠폰을 발행할 때 재방문 고객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2번 이상 혹은 3번 이상, 5번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만 쿠폰을 또 제공할 수도 있고요. 배달의 플랫폼에서는 CRM 기능이 이제 들어간 그런 기능들이 좀 많이 고도화가 돼 있다. 앞으로도 배민의 독주 체제보다는 플랫폼들이 서로 좀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땡겨유라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기요에서도 할 얘기가 많이 있고 쿠팡이츠도 최근에 큰 어떤 기능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할 얘기가 다른 플랫폼들도 많이 있는데, 핵심은 사장님들이 플랫폼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변화를 한다면 분명히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 지금 어렵고 그렇겠지만 장사가 좀 덜 될 때, 주춤할 때 그냥 힘들다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우리 가게가 플랫폼에서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다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에요. 추석 기간 동안에 사장님들 영업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추석 기간에 영업을 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많은 고객님들이 추석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앞뒤로 돈을 안 쓰거든요.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는 가급적이면은 영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굉장히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시고요, 기운 잃지 말고 건강 잃지 말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영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리버리 마케터 정만이었습니다. 장사 감으로 하지 마세요.